시장이 어지러운 가운데 요 뉴스도 하나가 나왔네요. 한화오션 대규모 자금 조달 나선다. 2조 5천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. 유증. 요 얘기를 채팅창에서 어떤 분이 여쭤보셔서 팀장님부터 코멘트해 주실 게 혹시 있으신지. 네, 뭐 저는 굵고 짧게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먼저 결론부터 좀 드리겠고요. 뭐 일단 먼저 좀 시장에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요즘 이제 물론 그 지수 편입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기관들이 좀 한 열흘 연속 좀 매도가 좀 나왔었거든요. 뭐 알게 모르게 좀 얘기가 좀 퍼져 나갔었던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요 상한 재원을 요거를 통해서 이제 수출입은행 그리고 신종자본증권 뭐 이런 쪽에 좀 재무 개선을 위해서 좀 사용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유상증자라는 것은 사실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라고 딱 그게 이제 특정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이렇게 좀 악재는 아니거든요. 물론 오늘 지금 시간외에서 뭐 7% 8% 밀리고 있긴 있습니다만 뭐 30% 정도의 대규모의 이런 유상증자 치고는 시장이 이미 좀 눈치를 좀 많이 채고 있었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, 반면에 외국인들은 지수 편입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계속해서 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. 그렇게 본다면 타이밍적으로 뭐 유상증자를 하기엔 가장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좀 적절한 시기에 유상증자 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좀 결론을 드리자면 굵고 짧게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좀 먼저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. 싶습니다. 네. 사실 뭐 2차 전지 쪽에서도 막 유증 얘기 나왔을 때 그게 이제 앞으로 증설하고 이게 정말 적절하게 쓰여서 몇 배 이상의 가치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뭐랄까요, 확신 이런 게 있으면 뭐 굳이 악재로 딱 반영되지. 오늘 코스모 신소재를 보니까 뭐 물론 작았죠. 5% 남짓한 이제 그런 유상증자였습니다만 시장에서는 뭐 이 정도야 뭐 앞으로 좀 벌어들일 돈이 많으니 그냥 묻고 가자, 이게 이런 분위기가 좀 생겼거든요. 그래서 저도 하나오션이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워낙 좀 뭐 말 그대로 오션처럼 창대하기 때문에 이 이슈는 좀 빠르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, 이렇게 전망해 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김태성 이사님은 약간 업황이나 주가 측면에서 사실 뭐 조선주가 최근에 한번 올랐다가 조금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인 것 같아서 요 뉴스와 같이 주가를 엮어서 앞으로 좀 전망을 해보자면요. 일단 조선업이 만약 이 뉴스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다운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없으셨던 분들에게는 기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제 수주 잔고가 있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숫자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오션을 포함해서 지금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분명 예전의 사이클과 조금은 다른 점은 있겠습니다만 이 조선가라고 하는 판가 자체가 지금 올라가면서 끌고 가는 실적이기 때문에 주가의 조정은 저는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, 이 증자도 분위기를 잘 봐가면서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CGV처럼 업황이 안 좋은데 거기에 증자를 해버리면 투심이 위축이 됩니다. 그런데 코스모 신소재 뭐 물론 앞서서 팀장님께서 말씀 주신 전체 시가총액 대비 비중이 좀 작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시총 대비 한 30%라서 비중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업황 자체에 대한 이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이 밸류가 변화되는 건 없거든요.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이슈는 수급적으로 혹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불편할지라도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뭐 이렇게 저희가 다루기는 하지만 채팅창의 여론이 좋지는 않습니다. 유증 누가 얻어먹고 기분 좋겠습니까? 근데 약간 열받는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. 경영은 오너가 해놓고 유증에도 오너 지분은 어느 정도 그대로 하면서도 돈은 너네가 내 이래버리니까 열받는 부분이 아닐 수는 없는데 요게 개인 투자자,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개인 투자자가 요 유증이나 요런 거를 좀 낌새를 알아차릴 수 있는 조그마한 팁이나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유증 얻어맞으면 억울하고 좀 아프잖아요. 요거를 살짝이라도 피해갈 수 있거나 이런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까, 팀장님? 그거를 알면 이제 정보를 사전에 이제 정보를 이제 하게 되는 이제 바이올레이션이죠. 그거를 이제 근데 뭐 정말 뜬금없이 지속 한 2, 3일 정도 좀 무게가 실려가지고 거래량이 실려서 조금 주가가 빠지는 경우에는 좀 의심을 해볼 만해요. 그리고 이제 재무 구조 같은 걸 좀 봤을 때 그럼 시장에서 루머가 좀 돌거든요. 근데 그걸 가지고 이게 유상증자다 이렇게 좀 또 특정하기는 또 어렵거든요. 그래서 좀 쉽지는 않고, 그 대신 이 팁을 하나 드릴게요. 유상증자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이걸 들고 가느냐 그냥 털어내느냐 이걸 판단을 하실 때는
그 회사의 ROE를 한번 보세요. ROE가 어. 지금까지 한 뭐 적어도 최근 2, 3년간 지금 ROE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원하는 요구 수익률을 넘어서는 어쨌든 자기 자본 수익률이잖아요. 그렇죠. 자기 자본 이익률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익률.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면은 그래도 뭐 7% 8% 이상의 그러니까 남의 돈 빌려와서 어느 정도 이익을 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꾸준히 찍어왔느냐를 좀 살펴보시고 그걸 넘어선다라고 하면 내가 그 돈을 더 내더라도 그 정도를 불려줄 거 아니에요. 예. 회사가 이익률로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걸 좀 판단의 확인해보면? 기준으로 이렇게 좀 삼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. 지금 한화의 경우는 예. 재무구조 개선이다 보니까 예. 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굵고 짧게 확 지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조선업 관련돼서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또 나오니까 ROE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. 김태성 이사님 혹시 팁이 있을까요? 짧게만.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하시는 분들이 예. 짧게 보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길게 가져가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 그래도 한 가지 꾸역꾸역 팁을 좀 만들어 보자면 예.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을 선택을 하는 게 우선 이 증자를 안 맞을 확률을 가장 줄이는 방법 그렇겠죠.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최근에 보면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. 그러니까 이 종목군들이 우하향 곡선을 그리는 기업들. 근데 그런 기업들은 돈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돈을 못 벌고 있고 앞으로도 벌 수 있는 확률이 지극히 좀 낮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유상증자 이슈가 굉장히 또 많아질 수밖에 없어서 실적이 좋고 업황이 좋은데도 유상증자를 맞는데 안 좋은 기업은 더 맞을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러 가지 이슈와 호재가 있는 것과 플러스해서 실제로 좀 탄탄한 기업들을 많이 노려보면 좋을 것 같다. 이로운 경제 채널 EBC